안녕하세요. 독서아빠 윤인모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에서의 의료 쪽에서 혁명, 비대면 진료 부분이 한국에서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은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에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에서의 이러한 4차 산업의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부분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는 한국 의료도 도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이해를 구할 상황은 의료라고 하는 부분과 IT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한 분야를 싹둑 잘라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야기는 비대면 진료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술이라든지 처치 등은 비대면 진료가 쉽지 않겠죠. 다만 상담 진료 등은 쉬울 것이고, 또 비주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판독도 쉽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개체에 대한 진료는 또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우선 이해 요청 사항은 이러한 복잡함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로 비대면 진료 로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공공의 효율성과 민간의 효과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800cc 소형차와 4억대가 넘는 고급차는 산업 분류 코드가 동일한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재료도 다르고 생산 방법도 다르고 관리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마케팅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말은 똑같은 차라고, 소형차와 4억대가 넘는 고급차가 차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과 제공 서비스, 구성 방법, 대상, 성과 지표가 다 다릅니다. 다만 재료가 비슷할 뿐입니다. 우선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의 차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공공 의료는 이하 공공 대상이 국민 건강입니다. 전체 국민의 건강함, 유병률, 평균 수명 등의 유지가 목적이고요. 반면 민간 의료는 개개인의 건강 증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원이 있다고 할 경우에 공공은 100원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은 100원을 한 명한테 전부 다 투여를 하시더라도 그 한 명이 건강이 올라가는, 그럼으로써 수익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주로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목적은 이쪽에서는 효율성, 이쪽에서는 효과성입니다. 이 예로는 영국에서는 주로 2닥터, 예를 들자면은 한 60명 정도의 비용으로 한 100여 명 정도의 지금 진료 효과를 낸다고 해서 영국 정부가 지금 매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지요. 또 하나는 이런 미국의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에 대한 진료비를 대면 진료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면 진료비 이상으로 올릴 경우는 의료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공성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통제를 하겠다고 아예 문서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좀 보존해 주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런 비대면 진료의 비용을 더욱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의 민간 쪽을 보게 되면은 같은 미공제도 다릅니다. 보통 텔라다든지 MD라이브가 보통 우리가 성공한 원격 진료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대면 진료비보다는 적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문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텔라다과 MD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즉 병원 선택과 진료 편의성을 제공한 대가로 더 비싼 금액을 청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 이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정신과 진료비가 1회에 한 20만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나 텔라닥이나 다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하면 고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다음 노력 등이 절약이 되면서 이런 편리성을 제공했다 라는 것 때문에 약 30에서 50% 정도 더 높은 가격, 즉 한 30만원 정도의 전후의 비용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공공과 민간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를 공공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 자원이 분포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오지에 의사가 못 가는 경우, 또는 배선상에 의료진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의료 자원의 분포가 동일하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의료는 누구든지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원격 진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민간 쪽은 말 그대로 산업입니다. 고용 창출 또는 의료 기술의 발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민간은 사용이 되죠.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공공인, 주로 이쪽 급여가 공공 쪽이죠. 이 급여 부분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단 수가가 낮아야 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대면 진료비를 낮추듯이 수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낮은 수가가 되면은 과연 의료기관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가로서 의료기관이 생존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에서의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장비와 시간, 그리고 오진 등의 위험 부담을 지면서 이러한 수가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시 낮은 수가지만 그래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낮은 수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낮은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수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급여 부분에서 폭증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도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가 폭증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IT의 이용은 그 폭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에 높은 수가를 책정해주고 마치 비급여를 막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역시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순간 다시 의료 폭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효과성 또는 편리성 때문에 의료 치료의 효율성을 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비용은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경상의료비 폭증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가계부담이 OECD 국가 중 최대인 한국의 이런 기록적인 기록이 더욱 깨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비용이 올라가도 그 비용이 의료기관과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증가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으로 돌아갑니다. 음식값이 오르지만 그 수익은 배달앱에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올려도 급여 쪽에 도입을 해서 낮은 수가로 해도 의료비가 올라가고 비급여 부분에다가 도입을 해도 의료비가 올라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게다가 지금 의료비는 이미 고비용 국가로 지금 진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통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수가를 높게 줘서 즉 단군을 준 후 규모를 늘린 후에 이를 낮춰서 정부 의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마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려운 학문적인 내용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예측이 너무나 가능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도 이런 종지부를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도로 유지가 되는 한 도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5% 남짓한 공공의료기관을 가지고 한번 시범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인데 공공의료기관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주류에 의해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매우 약한 공공의료기관이라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 상황에서는 이러한 단점만 확인하게 되는 시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격 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서비스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비용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걸림돌인 한국 의료에 안 그래도 약한 구조에 이런 휘발성이 강한 IT가 접목되는 순간 비용은 폭증하고 구조는 더욱더 약해질 것이다. 즉 한국 의료의 체력이 더욱더 순식간에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